안녕하세요. 저희는 특허와 인공지능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이번 시간 논하게 될 박예솔, 이요셉이라고 합니다. 네, 예솔아버님 혹시 특허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특허 요즘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이다, AI 시대다 이런 논의가 막 활발하게 이르면서 AI가 개입된 특허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AI가 등장하면서 많은 법률적 쟁점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때요? 좋죠? 진짜 좋은 거 맞죠? 아 그럼요. 그 전에 네. 특허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나눠봅시다. 제가 또 기가 막히게 특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특허는 새로운 발명품을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대신에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발명품을 공개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또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공개된 발명을 기초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연구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은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데 참 좋은 발걸음이 되니까요. 제가 여기서 첨언을 한 번 더 하면 이러한 특허의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허의 신규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진보성은 당업자들이 보았을 때 자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기존의 것과 다르게 만들어진 창작물로 신규성이 갖춰지고 이런 창작물이 기존의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즉 자명하지 않은 것일 때 진보성이 갖춰진다고 하고, 이 두 가지 요소가 인정되어야지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똑똑하신데요? 제가 확보예요. 의자로 예시를 들어서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등받이 의자와 등받이가 없는 회전 의자가 있는데 이를 합쳐서 새로운 회전용 등받이 의자가 만들어지고 이거 특허로 인정받았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이유는 기존의 것과 다르게 새롭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기존의 물품을 보고서 새로운 특허는 자명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아서 진보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특허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보다 더 이해가 가셨나요? 완전 설명 잘하는 것 같은데. 예솔아버님, 인공지능의 발명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당근이죠. 인공지능의 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완전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희는 법학부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 특허법 제2조 1호에서는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하고, 예외 규정으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로 두고 있어요. 혹시 하나도 이해 못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저희 법학부 학생인데 설마 에이, 법조항을 이해 못 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해해서 지금. 오케이. 이해하고 그럼 제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예외적으로 예외 규정에 대한 예시는 쉽게 자동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인 자율주행 자동차나 아이폰에 있는 시리 정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순수한 소프트웨어형이라고 해서 강한 인공지능, 이렇게 울트라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 스스로 사고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발명에 있어서 성립 요건이 법률적으로는 미비하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활발한 법률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이해되셨죠? 완전 쌈박하게 이해했죠. 다음으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2019년 NIA 인공지능 인덱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특허 등록 건수 및 시장 점유율이 7개 비교국 중에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3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특허 등록 건수는 497건으로서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중국 다음에 3위면 생각보다 되게 우리나라가 빡세게 AI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에 관련한 법률적 제도도 당연히 마련돼 있겠죠? 저희가 이 영상에서 나눌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인공지능이 개발한 특허에 대해서 누구에게 기속되어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특허 관련 침해했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이 법률적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전자인격의 논의가 등장하겠군요. 너무 스마트하신데요?
예솔아버님은 인공지능이 개발한 특허에 대해서 그러면 인공지능 자체에 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인간에게 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방금 전자인격 논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공지능에게 그 창작물을 귀속을 시키게 된다면 당연히 전자인격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리 그래도 기계인데 기계에게 특허권을 귀속시킨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일단 먼저 인격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보면 인격은 법적 주체 또는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인 회사처럼 인공지능에게도 새로운 인격을 부여한다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법인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각 국가 차원에서 새롭게 또 논의되고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 완전히 자율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전자인격이라는 개념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자체가 그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한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이 발명한 특허에 대해 이제 사람들에게 귀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의 문제가 귀속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을 발명한 발명자도 있고 운영자도 있고 소유자 등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어디에 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특허법이 제33조의 발명자주의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창작물을 고안해낸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조작하여서 그 창작물을 읽어낸 사람에게 특허권이 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의 소유자와 조작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의 창작행위에 직접 기여한 그 조작자에게 특허권이 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특허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서 특허권은 이전될 수 있기에 인공지능 소유자와 조작자 사이에는 인공지능이 한 발명의 특허권 귀속에 대한 내부적 약정을 해서 인공지능의 소유자가 특허권을 취득할 수도 있는 길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직무 발명 제도를 인정해서 사용자 등이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를 승계하거나 타인이 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종업원 등이 직무 발명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요. 요셉 학원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도 결국 물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물건이라고 해석을 해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역시 천연과실로 이해를 해서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과밭에서 농장 주인은 사과나무에 대한 소유권과 동시에 사과나무에서 자라서 나오는 사과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듯이 인공지능도 이와 같이 이해하면 보다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개발한 특허의 귀속은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이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분배는 따로 계약을 통해서 이용자나 개발자에게 나뉘어서 분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눈 하나의 문제로도 다양한 법리와 해석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법의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요셉 학우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모든 것을 민법으로 모아 계약상으로 이익을 분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더 깊은 문제는 아까 예솔학우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각 사건마다 해석하에서 적용이 달라지겠지만 기본 골격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인공지능 발명이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논문이나 법리적 해석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이 인간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을 해서 산업 현장에 적용함에 따라서 타인의 기존 특허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인공지능 자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운영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는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 혹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법률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는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나 소유자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조항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이 과연 공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가가 법률적 쟁점인데, 인공지능이 특정한 장소를 차지하는 하드웨어의 동작을 통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인간이 만든 인조적인 존재라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소유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의 기존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특허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예솔학우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까 모른다고 했는데 뻥입니다. 저 이거에 대한 논문 50장짜리 2개나 읽었거든요. 자,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제조물 책임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제조업체에 의해 제작되어 판매된 경우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결함이 있고 그 알고리즘 결함으로 말미암아서 타인의 기존 특허권이 침해됐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술학원님, 그러면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 발명한 제품이 다른 타인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에 어떻게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허권의 귀속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비율과 상응하게 책임의 귀속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허권을 누리는 사람과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다르다면 너무 논리적으로 이상한 귀결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에 대한 법적인 확실한 제도가 그만큼 안착이 되어야 될 필요성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름 인공지능과 특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땠나요? 생각보다 인공지능과 특허에 관련해서 그런 법률에서 또 검토하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방대한 것 같아요. 요셉아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법적으로 굉장히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먼저 법에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법제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희가 말한 것 이외에 인공지능과 특허에 관련해서 많은 법률적 쟁점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인간이 각 분야에 대응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봐요.